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여 강한 비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장맛비에 이은 태풍 소식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들은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30층 규모의 아파트 소화설이 터지면서 복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도 중단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벌써 사흘째 계단을 오르내리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대원들이 탄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잼버리 대원 8명과 버스 탑승객 5명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도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면서 특히 태풍의 길목에 놓인 전남 동부 지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섭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내리던 비는 이제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선들도 태풍을 피해 지금은 모두 항구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에는 광주, 전남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지역 어선 2만 7천여 척이 피항을 마쳤고 완도와 목포, 여수, 고흥의 53항로 83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주요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57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서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도 내일 하루 휴교와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100에서 200mm, 남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만조 때인 내일 새벽 3시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을 비롯해 산사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해안가는 물론 농촌과 도심 가릴 것 없이 모두 비상입니다. 특히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들이 문제인데요. 복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낙석이 쏟아진 공영주차장과 토사가 흘러내린 요양시설. 태풍을 앞두고 그물망과 방수포를 다시 설치하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방수포 천막을 쳐가지고 일단 토사 빗물이 직접적으로 유입이 안 되게 임시 조치를 한 거고요. 지난달 24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축사. 소유실이나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니까 좀 막막하죠? 자연을 이길 수도 없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달 300mm에 육박한 폭우로 제방 수십 미터가 무너진 광주 북구 석곡천 일대입니다. 하천 옆에는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쌓여 있고 임시로 톤백을 촘촘히 쌓아놓은 상태. 지자체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폰마대로 완전히 움크포크를 해서 이번 태풍에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딘다 보고 있고 또 항구복구를 위해서 7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 설치된 놀이시설들도 일제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우려해 간이 수영장과 편의시설들을 모두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와 각 시군구들도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해 배수 펌프 등의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 인력들을 대기시켰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오가는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30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되면서 주민 수백여 명이 벌써 사흘째 계단을 오르내리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고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걸을 때마다 첨벙첨벙 소리가 납니다.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주룩주룩 물이 흘러내리고 내부도 물로 흥건합니다. 지난 7일 밤 8시쯤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갑자기 소화전이 터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3시간 가까이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난데없는 물난리는 겨우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며 고장이나 작동이 멈춘 겁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벌써 사흘째 아파트 3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0층에 살면서 들어앉았으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했더니 덥기는 하지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루 종일 오늘까지 나오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거든. 90세대가 지금 이렇게 불편을 갖고 있고 참 원인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고 몸이 불편한 29층 주민은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없어 인근의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물이 마르고 나서야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틀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사고 이틀 만에 엘리베이터 2대 중 1대는 운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각 층의 버튼이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인 조사와 함께 부품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물기를 제거를 해야서 펌프이 뭐가 나가는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죠. 하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가 모두 정상 가동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순천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대원들이 탄 버스와 빗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잼버리 대원 8명과 버스 탑승객 5명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 순천시 서면 운평리 국도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이 탄 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미끄러져서 거기에서 정면 충동을 난 모양이에요. 이 사고로 새만금 잼버리에서 조기철수의 순천에 온 스위스 대원 8명과 시내버스 탑승객 5명 등 1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의 잼버리 버스를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어젯밤 11시쯤 급작스레 순천을 찾은 스위스 대원들과 대회 관계자 등 166명은 부상자를 포함해 모두 서울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 7일 특정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19명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검사 등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혜재 의원도 지난 7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고발했고 이용빈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점수 수정을 요구한 광주시 교육청 인사 담당자 A씨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요청에 따라 평가위원 2명이 점수를 수정했고 이 교육감은 인사위가 2순위로 올린 자신의 고교 동기 유병길 전 감사관을 낙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세계 속에서 전남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선발하는 행사를 5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시책이기도 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전남의 새싹 인재, 핵심 인재, 글로벌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세계 속에서 전남을 빛낼 인재로 양성된 인원만 8,800여 명.
전라남도는 이들이 미래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들이 전남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도 힘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 인재들은 지역 발전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단백질 설계 분야의 후학을 양성하고 또 더 나아가 단백질 설계 분야를 바이오텍 산업으로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돼서 전남 분야의 바이오 산업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시행 5년째 올해만 6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올해는 글로벌 체험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힌 가운데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한다면 지역을 뛰어넘는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 사업이 승인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주변 도로와 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민간 사업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교통 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을 더 모색해 보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4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세개단지 2,772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긴급 임시회의를 갖고 도청 앞 천막 시위 등을 8월 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대위는 연일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난 4월 19일부터 벌여온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며 도청 앞에 설치된 텐트와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07년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허 씨가 심장질환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허 씨의 국내 수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측이 광주시와 노조 측에 실무교섭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경찰, 노동감독관, 수탁기관과 노조 등 5개 주체가 참여하는 실무교섭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병원 개선 경영책과 외부적 지원체계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인프라 투자와 재원 지원 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광주시 주도의 노사정 협상 테이블 마련과 위탁 운영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이달 한 달 동안 본청과 의회, 직속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이후 3년분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 감사를 추진하고 도소방본부는 자체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관실은 올 상반기 본청과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사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횡령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지역 내 ESG 경영 민간 확산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또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ESG 학업과정 연계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두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